자, 물질의 특성. 사실 앞에도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외울 게 많아가지고 생명과학 분야. 근데 생명과학은 그래도 외우면 해결되긴 해요. 네, 열심히 외우면 해결되는데 물질의 특성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게 화학 분야인데 화학 분야랑 물리 분야가 항상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이런 거 배우는 거고. 간단히 해볼까요? 초 4 과정이라고 되어 있네. 콩과 좁쌀이 섞여 있는 혼합물은 체를 이용해 분리하죠. 기억하시는 체? 이런 거는 크기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죠. 철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석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죠. 자성을 이용해서. 자, 소금과 후추 같은 경우에 물에 넣어가지고 녹는 애는 소금은 녹잖아요. 녹으면 알갱이가 작아지니까 거름 종이를 분리하죠. 그런 걸 이제 여과라고 하는데 여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은 소금이랑 물이랑 섞여 있는 거니까 물은 가열해서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위에 뜨는 식용유는 분별 깔 때 이게 안 되네. 무엇을 이용해 식용유를 걷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이 말하는 건가? 이거 스포이트네. 초등 과정이니까 그렇군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걷어낸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분별 깔때기 이용할 건데요. 하여튼 초등 과정에서 스포이트를 이용해 걷어낸다. 그렇게 배웠었던 거고요. 5학년 때 소금과 같은 다른 물질이 녹는 다른 물질의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해요. 용매. 그다음에 이렇게 녹는 과정은 용해라고. 용해. 그다음에 이렇게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중1 과정. 무엇 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에는 유흥의 기화, 승화의 고체에서 기체가 있다. 가열 말하는 것 같은데, 가열. 그 다음 뭐뭐 탈 때 일어나는 그 상태 변화 중에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게 응고죠. 냉각이고,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될 때고, 그 다음에 승화는 기체가 고체로 될 때 말하는 말하는 겁니다. 대충 해봤고요. 넘어갈게요. 물질의 특성. 물질마다 특별한 성질이 있죠. 그걸 특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물질을 분류하자면 순물질과 혼합물로 일단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이 물질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물이 H2O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물이라는 하나의 물질인 겁니다. 물론 이 물은 두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긴 해도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금 원소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물만 있으면 그러면 순물질이다, 이거 순물질. 근데 이런 경우는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구리는 Cu, 이제 구리, 요거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금덩어리 이런 거는 금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수은은 수은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산소는 원래 이제 O2긴 한데, 그래도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찌됐건 그 물질만 있으면 순물질이에요. 물이라 이런 거는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순물질에 요런 애들은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화합물. 옛날에 다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요거는 이제 호돈소 물질이라고. 호돈소 물질. 원소로만 되어 있다. 호돈소 물질.
반응식을 좀, 반응식이래. 화학식을 좀 써봐봐. 얘가 H2O야. 염화나트륨은 NaCl이에요.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의 물질,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에탄올은 조금 어려워도 그려보세요. C2H5OH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여러가지 원소들이 결합하여 한 종류의 원소만, 아니 물질만 있으면 순물질, 한 종류의 물질만 있으면 순물질. 자, 성질,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뭐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얘네만 있으면 순물질인데 얘네를 섞어 놓으면 혼합물이죠. 섞어 놓으면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섞여 있을 때도 균일하게 섞여 있을 수 있고 불균일하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물에 설탕 플러스 물 이렇게 섞어 놨는데, 물론 잘 저어야지, 투명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녹으면 그냥 냅둬도 이게 뭐 가라앉거나 이러지 않아요. 잘 섞여 있죠, 잘. 그럼 균일 혼합물이고, 과일 주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특히 불투명한 애들 있어. 그런 거는 사실 입자 크기가 커서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좀 냅두잖아? 그럼 이렇게 좀씩 가라앉아. 뭐 이렇게 가라앉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불균일 혼합물이야. 균일하지 않은 혼합물이라고. 불균일 혼합물. 이거는 균일 혼합물. 근데 균일 혼합물은 대부분 좀 투명해요. 탄산음료 좀 투명하죠. 뭐 합금이야 고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식초도 그래도 노란색이 있어도 투명한 거야. 노란색, 식초 약간 노란색이잖아. 그게 이제 그걸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상한 거지. 그건 이제 뭐 무색이 아닌 것뿐. 자, 아무튼 식초도 좀 투명하고 설탕물, 소금물 이런 거 다 투명하죠. 그럼 입자가 되게 작아졌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균일 혼합물. 과일 주스나 흑탕물 이런 거는 뿌옇잖아. 우유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입자가 좀 크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은 조금씩 가라앉아요. 그런 애들은 불균일 혼합물이고요. 암석도 잘 보면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암석에 알갱이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특히 화강암 그런 거 보면은 뭉쳐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합금은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합금은 뭐 스테인리스 합금이나 뭐 이런 거 맨 처음에 만들 때 액체 상태로 녹인 다음에 잘 섞인 다음에 굳히는 거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야. 자, 아무튼 혼합물은 성분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요.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탕물인데 단맛 나잖아요. 그냥 고체 상태로 그냥 설탕만 있어도 단맛 나잖아. 근데 설탕물도 단맛 나잖아. 성질 안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이런 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설탕물을 만드는데 10% 농도로 만들었다, 뭐 20% 농도로 만들었다. 근데 어찌됐건 둘 다 설탕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설탕물은 농도 이런 거는 좀 바뀔 수 있어요.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이런 거. 뭐 요런 거는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성질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건 농도에 따라 달라져도.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자, 물질의 특성.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이 특성인데, 냄새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냄새 특성이고, 색깔 특성이고, 맛도 특성이에요. 맛도.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거는 특성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피, 온도, 질량 이런 거는 양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건 특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농도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양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끓는 점이나 녹는 점, 뭐 밀도 이런 거, 용해도 이런 거는 양이 달라져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뭐 한 10g 있어. 근데 그게 100도씨에서 끓어. 근데 물이 한 200g 있어. 그럼 200도씨에서 끓나? 안 그래요. 다 그냥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밀도도 마찬가지고. 요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따 뒤쪽에. 하여튼 요런 것들이 특성이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혼합물이냐 순물질이냐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투명한 애가 하나 떠 있어. 얘가 혼합물일까 뭐 그냥 순물질일까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먹어보고 이런 건 좀 위험하잖아, 뭔지 모르면. 그래서 뭐 맛보고 이런 거는 좀 삼가하시고, 혼합물인지 순물질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있죠, 바로.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끓는 점이나 어는 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물질은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 일정이에요. 봐봐, 물만 있어. 가열하다 보면은 100도가 되면 막 끓죠? 그러면 이제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 쓰니까 100도씨 유지된다 이런 거 1학년 때 배웠죠? 이러면은 물인데, 자, 소금물은 가열을 하다 보면 100도에서 약간 높은 데서 끓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렇게 슥슥슥 올라가지. 왜 올라가냐면 이제 물이 기화돼서 날아가면서 농도가 진해져, 소금물의 농도가. 그래서 얘가 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농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얘가. 그러니까 아무튼 끓는 물 측정했을 때, 끓는 점 측정했을 때 끓는 점이 일정하면 뭐야? 순물질. 일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혼합물. 자, 그런 거 이용하는 거.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잖아? 그러면 좀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빨리 익히는 거예요. 소금으로 뭐 간 좀 맞출 수도 있죠. 간 맞추고 뭐 이제 삼투현상으로 물을 좀 더 빼내가지고 달걀 껍질 잘 까지게 해주고 뭐 이런 효과도 있는데, 어찌됐건 삶을 때 소금을 넣고 끓이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익어요. 자,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으면 온도가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가지고 라면도 빨리 익어요. 근데 라면을 너무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퍼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싫으면 스프를 먼저 끓이시는 게 더 좋아요. 물론 가장 좋은 레시피는 뭐 동시에 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취향에 따라 잘 퍼지기 싫으면 스프 먼저 넣는 게 더 좋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자,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 물만 있으면 0도씨에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이렇게 없어요. 어는 점이 일정하다 이거죠. 근데 소금물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에도 물이 조금씩 얼면서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는 증가를 하는 거야. 이것도 농도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물이 있는데 물이 어니까 남아있는 소금물은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는 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좀 더 안 얼잖아. 바닷물이 소금물이어가지고 좀 더 안 어는 것도 있어. 물론 뭐 파도가 치거나 해류가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안 어는 것도 있는데, 소금물 자체가 어는 점이 더 낮아요. 뭐 이런 거 이용하는 거. 눈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려
그러면은 얘가 혼합물이 된 거지. 그 혼합물은 어는 점이 어떻다고?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도인데도 안 오는 거야. 얼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동차 안 미끄러지라고. 자, 자동차 워셔액에 물 플러스 에탄올은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자동차 부동액도 쓸게요. 써놔 이거. 자동차 부동액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부동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물론 이제 물에다가 뭐 에틸렌 글리콜인가 이제 부동액이라고 하는 거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는 점이 낮아져 가지고 겨울철에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자동차 냉각수. 뭐 이것도 뭐 틀린 설명은 아닌데. 근데 원래 워셔액에는 물 플러스 에탄올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 와이퍼 닦는 거는. 자, 하여튼 겨울철에 얼지 않는 이유는 혼합물은 어는 점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어렵죠. 예.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은 나프탈렌만 가열하면은 녹는 점이 이 정도야. 녹는 점이. 근데 파라 다이클로르벤젠은 요래요. 녹는 점이. 섞어 놓잖아. 그러면 녹는 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요것도 어는 점이 낮아진 건데 그 녹는 점이 낮아졌다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녹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땜납 같은 거죠. 땜납 같은 거는 이걸 둘을 섞어 놨기 때문에 쉽게 녹아요. 그래서 금속 같은 거 연결할 때, 기판 같은 거 연결할 때 땜납 사용합니다. 퓨즈도 성분은 똑같죠. 나 플러스 주서. 퓨즈도 센 전류가 흘렀을 때 쉽게 녹아서 끊어져야지 전류를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녹는 점이 낮아지는 예를 이용한 겁니다. 자꾸 읽어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이게 끓을 때 이 소금 입자가 자꾸 방해를 해요. 얘가 기체가 끓는 것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자, 쉽지는 않죠. 할 게 많아가지고.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 무엇은 끓는 점, 녹는 점과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순물질이죠. 순물질.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뭐 비율에 따라 좀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어렵네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 순물질이고, 그죠? 혼합물도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순물질 써야겠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순물질. 성분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이거 혼합물 말하는 거고요. 에탄올 이런 애들은 화합물이긴 한데 순물질인 거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순물질인 경우 혼합물은 혼을 써라. 이거 순물질이고, 요것도 순물질입니다. 그죠? 탄산음료는 뭐 이산화탄소, 물, 뭐 설탕 이런 거 혼합되어 있는 거고요. 공기도 혼합되어 있는 거야. 질소, 산소, 뭐 이런 이산화탄소 이런 거.
염화나트륨은 순물질이고 식초는 아세트산하고 물하고 혼합된 거예요.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부피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부피로 구별하는 거는 안 돼요. 크다라고 해서 뭐 물이고 뭐 작으면 물 아니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용해도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죠. 예, 용해되는 정도인데 이런 거는 뒤에 나옵니까. 부피는 특성은 아니다. 혼합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고요.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특성이 달라진다. 그러면 안 돼. 안 달라져야 돼. 순물질, 혼합물은 모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예. 아닌 게 있죠. 혼합물은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게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죠. A와 B 중 A가 지금 소금물이죠. 소금물. 혼합물. B는 순수한 물입니다. 물. 자, 그 다음에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익이에요. 더 잘 익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자, 자동차 유리 앞에 워셔액을 닦으면 그 일부러 그러는 거긴 그러겠다.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잘 안 얼어요. 그렇구나. 이것도 그러긴 하겠네요.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는 납과 주석의 혼합물인데 그럼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아가지고 잘 녹아. 잘 녹아요. 조금만 가열해도 녹습니다. 자, 내용 맞네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요거 잠깐 보고 갈까요? 요거. 네. 소금물은 혼합물인데 물하고 소금은 각각은 순물질이야. 그렇죠? 근데 물은 원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원소로. 요거는 원소로 되어 있는 원소. 하여튼 뭐 그런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성 중에 이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있는데요. 1학년 때 배우는 거긴 하죠. 끓는 점.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메탄올의 끓는 점이 대략 한 65도? 65도네. 65도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은 끓는 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에탄올이 좀 더 강해요. 입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그러면 더 높은 온도까지 가열해 줘야지 기체로 되죠. 그쵸? 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 에탄올이 더 세요. 끓는 점이 높으니까. 그럼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인데, 자, 오른쪽에 B랑 C는 이게 끓는 점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B, C가. 끓는 점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B, C는 같은 물질이야. 근데 왜 요런 차이가 나냐면 이거는 양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 C가 더 많아가지고 그래. C가 더 많아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그 다음에 A랑 D는 다른 물질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세 종류의 지금 물질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끓는 점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 근데 이 같은 물질인데 C의 양이 더 많아가지고 좀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물도 그렇죠. 뭐 라면 한 10개 끓여 먹으려면 좀 오랫동안 가열해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면 이제 금방 끓는데. 자, 같은 물질인 경우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근데 양에 따라 차이 나는 거는 그 시간이야, 시간. 끓는데 드는 시간, 이런. 5ml짜리 에탄올이 더 빨리 끓는다. 그 다음에 끓는 점하고 압력하고 관계. 이게 끓는다라는 거는 액체가 기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액체가 기체가 돼서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끓는 거잖아. 내부에서부터 기체가 돼서. 근데 이거를 압력이 높아서 꽉꽉 눌러. 그러면 얘가 기체가 되는데 더 온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도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져. 그래서 요즘은 다 압력밥솥으로 집에서 밥 하는데, 압력밥솥에 그 수증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2기압까지는. 그래서 칙칙칙칙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잖아, 나중에. 그럼 그 안에가 한 2기압 정도는 돼요. 너무 많이 그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압력밥솥. 그러니까 2기압 정도면 이제 그 수증기가 빠져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 옛날에 선생님 압력밥솥 폭발한 적 있는데, 집에서 그 불량품이었는데. 근데 그러면 뭐가 좋냐면, 압력이 높아지면은 한 120도 정도에서 끓어요. 한 2기압 정도 되잖아? 그러면 120도 정도에서 끓어. 그럼 밥이 진짜 잘 돼. 그냥 냄비에다 하는 것보다 밥이 잘 돼요. 압력밥솥에 하는 게. 요즘은 다 밥하면 밥 맛없게 되질 않잖아? 압력밥솥이 좋으니까. 근데 압력이 낮아지면 산에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적으니까 압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밥이 잘 안 돼요. 설이 익어요. 안 된다는 소리야, 설이 익는다는 게. 왜냐면 뭐 산에 올라가면 한 80도씨면 끓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겉에서 보면 바글바글 끓으니까 엄청 뜨거워 보이지만 80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쌀이 덜 익어요, 덜 익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 요 감압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고, 뜨겁지만 이거는 지금 끓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압력을 막 빼.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겠지? 그럼 요게 온도가 높아진 것도 아닌데 막 끓어요, 끓어. 끓습니다, 진짜로. 갑자기. 그거 이제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거지, 온도가 높아져서 끓는 건 아니야. 자,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는 똑같은 거예요.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근데 그냥 상황이 다른 거죠.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녹는 점.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면 어는 점. 이해 가시죠?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다. 자, 얼음에 녹는 점 0도씨고 물에 어는 점 0도씨고, 하여튼 똑같은 거죠. 근데 용어에 맞게 써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용어를 써야 됩니다. 자, 녹는 점, 끓는 점, 물질의 상태. 이거를 애들이 은근히 막 틀리는데, 만약에 지금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아. 그러면은 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녹았을 거 아니에요? 녹는 점보다 낮으면. 그러면은 고체고,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는 높은데 아직 끓는 점보다는 낮아. 그러면 액체지. 응? 끓는 점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온도가 높아요. 그럼 끓었으니까 기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뭐 1기압 20도씨에서 어떤 상태로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잘 못하대.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의 녹는 점이 802도씨다. 그럼 802도가 돼야지 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안 됐잖아. 그럼 뭔데? 못 녹았잖아. 못 녹았잖아. 고체잖아. 그쵸? 근데 얼음의 녹는 점보다는 높아. 근데 물에 끓는 점보다는 낮아. 그럼 뭐야? 액체지, 액체. 이 상황이면 질소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야. 근데 지금 온도는 20도씨야. 끓는 점보다 높잖아. 끓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야? 기체죠, 기체. 자, 녹는 점을 이용한 거, 뭐 퓨즈, 뭐 댐납 아까 얘기한 것 같고요. 이런 거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자, 네모칸 채우기 좀 같이 하고.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끓는 점. 자,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른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양에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양하고는 관계가 없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진다.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녹는 점.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어는 점. 녹는 점보다 지금 낮은 온도다. 그러면은 뭐로 있어야 돼? 고체지, 고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온도다. 녹기는 했는데 끓지는 않은 거니까. 기체죠. 끓는 점보다 지금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기체로 있어야지. 시간 별로 없네. 같이 할게요. 7번부터 11번까지. 끓는 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그건 아니지. 종류에 따라 다르지. 물질의 양이 많으면 끓는 점 높아진다. 아니죠.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지.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해도 끓는 점 변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꽃의 세기가 달라지면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끓는 동안에 이제 끓기까지 시간 이런 거.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하므로 특성이 아니다. 그렇진 않아. 요 말은 맞기는 해요. 압력에 따라 변한다 이거는. 근데 같은 압력이라고 하면은 그 끓는 점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 특성이라고 봐야죠. 특성이 아니다가 아니지. 자, 이 세 가지 물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물질이 있는 겁니다. A랑 B는 같은 물질이고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건 A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되죠. 먼저 끓은 건 A 맞지? A의 양은 B 양보다 많다. B가 많은 거야. B가. A가 적어가지고 빨리 끓는 거고요. C의 끓는 점 가장 높다. 가장 높죠? 온도. 그 다음에 9번에 자, 높은 산 위의 기압이 낮잖아요. 밥을 하면 끓는 점이 낮아서 쌀이 설익는 거고, 그쵸? 이 물질의 녹는 점은 지금 얘가 고체부터 출발이죠. 고체였다가 여기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요게 녹는 점이 55도. 근데 녹는 점이 55도씨면 어는 점도 어때? 55도씨야. 요 상황만 바뀌는 거지만 3이군요. 미안. 53도네요. 53도. 자, 물질을 각각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써라라고 되어 있네. 가는 고체고 나는 고체랑 액체가 공존하는 겁니다. 고체 플러스 액체. 나는 고체 플러스 액체죠. 다는 액체죠. 이거 갑자기 기체 이런 건 아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였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냉각을 하는 거야. 냉각을 하니까 여기는 액체랑 고체가 공존하는 거고요. 많은 고체고. 자, 11번. 지금 20도씨에서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좀 표시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0도씨는 끓는 점보다 높은 거잖아, 지금. 끓는 점보다 높은 거잖아. A는 기체 상태.
20도씨는 지금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기는 했는데 끓지는 않은 거지. 그럼 액체죠, 액체. 자, 근데 지금 80도씨가 녹는 점인데 지금 20도씨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고체죠. 80도씨까지 가열해야지 녹는데 녹지를 않았잖아 지금. 응? 자, 열심히 하고 있네요. 64에서 66쪽까지는 좀 숙제로 해주시고 64에서 66쪽 숙제. 네, 수고 많았습니다.